쏟아지는 폭탄 같은 눈더미들에 의해서 피해들 어떻게 보지 않고 무사히들 잘 생존하시고 출근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상 교통 대란이었는데 이 폭설의 규모가 역대급이라죠. 관련한 뉴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빨리 시작하시네요. 네, 오늘은 빨리 끝내고 싶어요. 네. 룬이 어제 제설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교통사고, 교통혼잡 등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등지의 대설 상황을 보고받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상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 많은 눈이 예상되므로 국민들께 교통 기상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대설에 따른 피해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씨발로마 니네 집안 좀 깜짝이야. 쓸어라 라는 댓글이 보이네요. 네네. 네, 댓글이었군요. 네. 댓글을 예, 읽은 예.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어제 오후 2시 30분에 이 내용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눈은 하루 전부터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2시 30분 그때쯤에 우리가 방송 끝날 때인데, 이미 한방눈이 폭설이었어요. 아주 그때 폭설이 이미 내리기 시작한 이유였다고 합니다. 서울 생기고 관측이 일어난 이래 11월 눈으로 이렇게 많은 눈이 쏟아진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피해 없도록 만드는 게 이딴 얘기 듣기 싫다고 맨날 이런 얘기밖에 할 줄 몰라. 그거 왜 다 끝나고 얘기를 하냐고. 송 작가가 이미 2달 전에 예언했어. 올겨울은 졸라게 춥고 11월 달 되면 북극권에서 영하 40도 되는 추위가 내려와갖고 우리 대기하고 부딪히는 쪽에서 눈이 엄청 올 거라고. 그리고 어제 뉴스 보니까 원주에서 53중 추돌 사고 난 거 보셨어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블랙아이스 특히나 추운 지역에서 이게 많이 일어났었는데 사실 제가 예보를 드리면서 한 가지 이번 예보 이게 요 상황하고 다른 게 뭐냐면 저는 이 우리나라에 오는 눈이 습설이 아니라 마른 눈, 짜레기 같은 게 많이 올 거라고 올겨울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였냐면 워낙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도 그만한 수증기가 많이 있는 스분한 대기를 만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중국 대륙에서 10월 달에 넘어왔던 우리 상공에 넘어와 있었던 어떤 수증기를 많이 포함한 이 저기압들, 그러니까 중국 안에서 덜 짜낸 물들이 상당히 존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이 아니라 사실상 질컥질컥한 얼음 덩어리 같은 게 떨어진 거예요, 어제는. 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이게 잘 녹기는 하는데 부피도 크고 또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이게 특히 이제 하우스 같은 농작물이나 집안이 약한 어떤 구조물이 약한 천장 지역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눈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 내릴 눈들은 이런 습설이 아니고 강한 바람이 동반돼 가지고 쌀개처럼 날리는 바늘 같은 눈들이 있어요. 진짜 시베리아에서 내리는 눈 같은 그런 것들. 그런 눈들이 이제 올 겨울에 주도적으로 내릴 건데 아직 이번 첫눈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반도를 채 빠져나가지 못한 저기압들하고 부딪히는 바람에 지금 이와 같은 현상이 생긴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바람의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차가운 공기가 내륙을 타고 이렇게 북쪽에서 한반도를 타고 쭉 내려와요. 근데 이제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 과정 중에 동해바다 쪽으로 오는 거하고 이 육지를 타고 오는 거하고 속도 차이가 좀 생깁니다. 그러니까 육지에 부딪히게 되면 이게 이제 산을 넘고 이거 기압들이 흘러 내려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반면에 바다 쪽으로 내려오는 건 저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쑥 내려오겠네. 쑥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게 눈이 오는 형태가 어떻게 되는 우리 태극 무늬 그리듯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무늬를 그리면서 눈이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눈이 집중적으로 내릴 지역은 경기, 충청, 전남, 전남이 아니라 전북 일부가 되는 거고요. 일단 서쪽. 그렇죠. 서쪽 지방은 내륙 있는 데까지 눈이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전주, 군산 요쪽까지가 눈이 많이 내려오는 오고. 어떤 섹터가 될 거고 반대로 강원 쪽으로 가게 되면 위에서 흘러내리는 게 느리기 때문에 강원 북부
그리고 경남이나 경북 이쪽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눈이 덜 내리게 되는 아마 이제 그런 현상의 폭설 지형들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비하셔서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이 해양에서 올라오는 저기압과 차가운 고기압이 부딪히는 경계선상에 있는데 그쪽에서는 강풍과 함께 우박, 폭설 이런 것들이 지형적으로 확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지역의 어떤 기압 고래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하필이면 우리 곡창지대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하우스라든지 아이고. 또 겨울에 이제 어떤 장목하시는 분들이 조심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작 서울 지역을 비롯해서 도로 지역, 이게 한국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은 폭설이 예정돼 있었는데도 준비를 안일하게 한 거예요. 왜냐면 11월에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경우가 없거든. 그러니까 기상의 특성상 이 전례 없는 기상이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전혀 대비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 11월에 누가 그렇게 총동원해갖고 그거 준비하냐? 라는 식으로 첫눈이니까 가볍게 내리고 말 거야 라는 상황에서 비상동원령을 아예 안 움직였다는 거야. 그리고 첫날 내리고 난 다음에 이제 첫눈이니까 지나가겠지 했는데 이튿날 더 많이 내리네? 그 상황에서 2시 반이 넘어갔고 그 상황에서 행안부 장관한테 자 전부 다 만전을 기해서 치워. 이미 눈 다 내렸어. 그 시간대는. 한 4시 전으로 인해갖고 서울 경기 지역은 눈 다 내리고 끝난 상황이에요. 그때 출발해갖고 된 게 없다고. 그리고 밤새 내린 추가 눈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무원이나 비상대책 관련한 쪽에서도 저기를 안 했어요. 조치를 안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동원령을 안 내렸기 때문이다. 물론 오세훈 같은 경우에 지금 눈이 보이겠습니까, 지금? 네. 서울시장 자리가 날아가게 서울시장 생겼는데. 자리가 날아가게 생긴 상황이니까 이제 김 씨나 명 씨들 어떻게 해갖고 입막음 할까 지금 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진두지휘할 생각 자체가 없는 상황이었고 도로공사나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 업무를 맡아서 해야 되는 쪽에서도 그닥 적극적으로 눈 대비를 안 나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1차적인 문제고 둘째는 지자체마다 돈이 없어가지고 염화칼슘이 없대요. 염화칼슘 살 돈이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방교부세라고 해서 중앙 예산에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것들이 지금 다 끝나졌잖아요. 그게 심지어 서울에도 이 염화칼슘이 없는 지역이 있을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제 사전에 이걸 뿌려줄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눈 내린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설상차 내지는 뭐 제설차 같은 건데 이것들이 이제 출동이 늦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예 출근을 포기한다. 왜냐면 아파트 앞에서부터 이면도로까지가 다 막혀버린 거야. 무리해서 나가려면 내가 눈을 밀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게 사전에 염화칼슘도 안 뿌렸지만 그다음에 제설차들도 본 적이 없다는 거야. 제설차는 다 어디 갔겠어요? 나는 눈보다 문자가 너무 많이 와요. 그렇죠. 문자가 8통 왔더라고. 눈 많이 오니까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저기 문자 보낼 시간에 일을 해요. 그러니까 문자만 보내놓고 출동을 안 한 거예요, 이 새끼들은. 문자 보내면 일 다 한 거야. 난 조심하라고 했다.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조심하라고 했는데 조심 안 한 니들 잘못이지.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좀 처리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제일 위험한 데는 이제 기온이 심하게 떨어지고 있는 고가도로나 다리 위 이런 데서 블랙아이스 같은 것들이 생기거든요. 위험해요. 일반적인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로 자체에 떨어지게 되면 눈이 녹고 차량이 지나가면서 이거를 이제 날리는 효과가 있는데 다리나 고가도로는 밑으로 바람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내린 눈들이 녹으면서 바로 얼어요. 이게 이제 블랙아이스라 해서 눈에 안 보이는 저기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특히 이런 구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이런 추돌 사고들이 일어나는 거고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의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 사라져버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현재 재난 상황을 보면.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일본 정부 하는 꼴 보면서 되게 욕했잖아요. 그렇죠. 태풍 오고 바람 치면, 야, 2호 오니까 그거 지나간 다음에 보자. 이런 식이었다는 거.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 우리가 그러고 꼴이 있어요. 돼버렸어요. 그럼 우리도 이제 일본 애들이 흔히 하는 애들이 2층에 주인집으로 올라가세요. 아니면 가까운 친척한테로 가세요. 이 얘기잖아. 그 얘기를 우리나라 재난본부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막 일본을 이게 정부냐 이러고 우리 비웃었잖아. 조롱했잖아. 나 그 업보를 받는 것 같아요. 정말. 일본 놈들 모질이라고 선진국이라고 하더니 사회간접 자본 SOC 30년대 못 고쳐갖고 다 썩어서 문드러지고 있는데 저 상황에서 저러고 한다네. 그리고 무슨 재해 상황이 생겨도 민방이나 뭐 관공서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네. 저런 빙신 같은 것들 그랬는데 2년 만에 우리가 그렇게 근데 그래요. 저기 받을 만큼 받은 것 같아요. 이제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일본 욕 안 할게요. 할게요. 네, 저희가 죄송합니다. 이제 받을 만큼 받았고, 아주 지옥을 맛봤어요. 더 좋게 해달라고 얘기 안 할게요. 옛날만치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정상적인 국가 할 때만치만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이런 말을 하는 날이 오는구나. 정말 너무 그래서 속상하다. 지금